오늘은 또 우리 방광 지난번에 그 신장 했었죠. 네. 오늘 방광 참 신기하죠. 신장을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정밀하게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한 걸 빼내고 이제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방광이죠. 방광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이제 그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광의 기능, 역할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방광입니다. 소변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옆에 보시면 이거 그거죠. 예, 이렇게 좌골입니다. 이렇게 좌골이 옆으로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방광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소변이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있죠, 그죠? 참 이 자연도 그래요. 자연도 막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그게 또 다 이거 위에서 내려왔다 그대로 안 내려가죠. 옆에서 다 흡수해가지고 어느 흡수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 남는다 하는 거 다 내려보내고 다시 또 돌리고 계속 그 열역학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면은 딱 그게 이제 고정이 돼 있고요. 그게 없어졌다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동안에 약간씩 소실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실되는 부분이 많이 소실되지 않도록 우리 혹시 책상 앞에 볼펜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없어질까 봐. 근데 코 이거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건 그건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그 앞에 볼펜이 서여져요. 서여지면 사용되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지죠. 그죠? 그 내용물이 없어지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게 이렇게 볼펜으로 쓰면은 잉크가 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있죠. 그죠? 써지면서 그 다음 여분이 또 있어요. 그거 이렇게 공기로 액체는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소실이 되지만은 그게 우리 공간에 소실되면서 다 남아있더라는 그런 게 이제 열역학 쪽에 하나의 얘기인데요. 또 기회 있으면 그런 것도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할 게 너무 많네요. 자, 요게 이제 신장하고 방광의 이렇게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밑에 이제 있는 거는 그걸로 된 거죠. 이렇게 뭐 뼈하고 같이 이렇게 골반뼈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작게 나온 겁니다만은 방광이 이제 신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연결돼 있는 거. 네, 수뇨관 이렇게 콩팥하고 이렇게 되는 순뇨관이죠. 저쪽으로 이제 소변이 모여지고 이러는데 신장을 하나 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이렇게 모여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골반강의 앞쪽에 있으며 오줌을 담아두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 방광이다. 뭐 우리가 그 오줌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오줌 담아 놓는 보따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신장과 방광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장을 보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자, 수뇨관, 방광, 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뇨관이죠. 이게 수뇨관이고 점선으로 쭉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수뇨관입니다. 이게 방광이고요. 이게 요도가 되겠습니다. 오줌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광저에는 방광 밑에 부분에는 이제 좌우에서 두 개의 요관이 들어오며 중앙에서 하나의 요도가 나간다.
그냥 안 봐도 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안다. 그죠? 양쪽에서 들어와서 요게 이제 모여가지고 중앙의 하나의 요도로 나간다. 하나의 요도라서 다행이지. 두 개 있으면 우리 좀 복잡할 뻔했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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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참 잘, 우리 인체 구조는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광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요. 위쪽에 이렇게 수뇨관이 이렇게 되어 양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방광 근육이다. 방광 근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났다가 주워들었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장이 있고요. 방광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따지면은 신방광은 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음이 있고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음은 그냥 모아놓고 양은 모았다가 풀었다가 예 그러니까 쌓였다가 없어졌다가 이래 되죠. 그러면 신장은 음이 되겠고 방광은 양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방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이렇게 탄성이 좋은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배뇨근 근육이 있죠. 그죠? 방광 근육 뭐 요거는 내보내는 배뇨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소변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다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치골뼈고요. 여기는 골반 근육이고, 뭐, 방광은 그렇게 뭐, 구조가 복잡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 신장이라든지, 이 뇌라든지, 조금 있으면 공부할 거지만, 이제 폐라든지, 폐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폐포가 꽈리잖아요. 그죠? 그 폐포 꽈리가 이제 엄청 많은 숫자로 우리 몸을 갖다가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에 비하면 방광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광벽은 점막, 근육층, 외막 이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그런 거죠. 외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요 맨 안쪽에 점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확장과 순축을 반복하는 구조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 사실 태어나면서 평생 안 쓰는 건 없지만은 방광도 진짜 바쁘대요. 그냥 보니까 막 그냥 먹고 돌았으면 또 착 모으고 또 좀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근육층은 외종층과 외륜층으로 외륜층 외에 가장 안쪽에 엷은 종근층, 내륜층은 방광저 요도가 나가는 부분, 뭐 밑에 이런 여기 요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방광저의 요도가 나가는 부분인데 두꺼우며 잘 발달해 있어서 이를 방광간략근이라고 한다. 여기가 방광간략근입니다. 여기가 방광간략근인데 이게 있죠. 이 방광도 자율신경일까요? 아닐까요? 자율신경 아니죠. 방광도 뇌의 명령을 받고 예, 이제 열고 닫고를 합니다. 예,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방광이 자율신경이 안 되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죠. 우리 전부 다 하나씩 예, 이게 차고 다녀야 될 그런 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자율신경인 거 아닌 거 참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방광저 요도가 나가는 부분은 두꺼우며 잘 발달해 있어서 이걸 방광간략근이라 하고 요관은 예, 방광벽을 비스듬히 관통하고 있으며 이 요관이 요겁니다. 위에 이렇게 예, 요게 요관이죠. 수뇨관이라 그랬습니다. 판은 없으나 방광이 확장되면 이게 판이 없다는 거 판막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방광이 확장되면 자연히 닫혀 오줌이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뭐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우면 역류하면 어떻게 되죠?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변이 찼다 그러면 자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예, 일어나 해가지고 소변 니고 자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되거나 또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암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세심하게 공부를 할 텐데요. 결코 우리는 암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은 암은 하나에 암에 걸렸다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표현이라고 내 말을 하잖아요. 그죠? 표현이 극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거죠. 그것도 역시 우리가 다른 이게 염증이다. 그러니까 염증의 하나인데 그게 너무 강하게 됐다는 그런 겁니다. 예, 염증은 우리가 이럽니다. 간염이에요. 다행이다. 이게 이거고 간암이에요. 나 죽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이나 암이나 그 강도가 이제 다를 뿐인데, 근데 암에 걸린 것도 치유하라는 하나의 뭡니까?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겁먹기 시작하면 지는 거예요. 왜?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암의 최고 기초에는 뭐가 되느냐?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나 스트레스 안 받고 늘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감과 부교감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제가 그 해야 될 걸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를 강의하려고 보니까 책이 한 1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내가 하룻밤에 한 권 정도는 읽어냈는데 그 대신 밤샘을 해야 돼요. 요새 밤샘을 안 하니까 하룻밤에 한 개를 못 읽어요. 그래서 한 2, 3일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좀 바쁘네요. 자, 방광의 역할과 기능이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뭐 그리는 사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방광은 근육으로 된 큰 주머니 같은 기관이다. 방광은 신장에서 수뇨관을 통해 내려보내진 오줌을 저장하였다가 주기적으로 즉 하루 대략 6번 몸 밖으로 배설하는 일을 한다. 딱 이래놓으면 사람들 계산합니다. 내가 6번을 누고 있는지. 가만보니까 자다가 한 번 누고 이상하게 6번 더 누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은 엄마 나 6번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작게 누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절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계절에 여름이라도 옷을 어떻게 합니까? 뭐 몸이 안 좋으면 춥죠. 그러면은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돼 있고 겨울이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를 하죠. 그러면 소변으로 나가는 양이 작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줌이 다 흘러내리면 바람 빠진 고무풍선 같으나 참 쉽죠 이해하기가. 오줌이 가득 차면 둥글납작한 타원형이다. 위쪽에는 신장에서 이어져서 오줌이 흘러 들어오는 수뇨관과 연결되고 방광의 끝에는 요도와 연결되어 있다. 요도는 오줌을 누를 때 오줌이 흘러내리는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방광과 오줌, 사실은 오줌입니다. 소변이라는 건 대변은 큰 거고 소변은 작은 거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오줌 누고 올게 이러면 무식하네. 소변 누고 올게요 이러면 사람이 제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용어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다르죠. 1초에 2, 3cm 속도로 연동 운동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오는 거죠. 오줌이 방광에 0.5리터 차면 0.5리터는 뭐죠? 500ml입니다. 오줌이 마렵고 약 1리터를 저장을 한다. 우리 이제는 하도 그런 물병을 많이 봐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500ml와 1리터 그죠? 자 이렇게 이제 1리터 채워가지고 오줌 넣으면 시간 되게 걸려요. 네.
그냥 엄마 끝이 없어요. 끊고 싶어도 안 끊겨요. 계속 나와요. 어디 참았다가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대략 0.5리터 정도 차면은 이제 내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관략근이 있어서 오줌이 역류 방지와 흐르는 것을 조절한다. 이게 위에 이렇게 수뇨관에 관략근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밑에 이렇게 막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근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또 이제 위로 못 올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도의 길이 요도도 역시 남자는 20cm, 여자는 4cm. 왜 20cm고 4cm인가 아시죠? 그죠? 예, 예. 오줌 또는 소변은 신장을 거쳐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나오는 액체이다. 오줌이 방광벽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차게 되면은요, 그 소변이 방광벽을 신경을 눌러요. 그렇게 되면은 골반 신경이 흥분을 해서 이걸 갖다 중추, 그러니까 등골의 배뇨 중추에 전달이 되고 대뇌에 보고가 되어서 대뇌에서 이제 누워라, 내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오줌을 분석해보면 오줌은 피의 형태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가래가 나온다, 침이 나온다, 뭐, 특히 이제 침은 이제 우리 입에서 그 침샘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침이 나오면서 침이 아니고 가래 형태로 나오는 거는 피예요, 피. 혈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게 객담 이러잖아요, 담인데 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열성이냐 한성이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변도 역시 소변도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찌꺼기를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 다시 확장해가지고 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온몸을 구석구석 다녀왔기 때문에 오줌을 검사해보면 어느 기관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을 한다. 그래서 소변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찾아내기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검사하는 게 없으니까 소변을 어떻게 합니까? 맛을 봐니까 찍어 먹어보면서 맛을 보고 가지고 짜다 아니면 소금이 너무 담백하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검사를 했던 이런 게 있습니다. 특성은 오줌의 일반적인 색깔은 무색에서 어두운 황색의 범위에 속한다. 오줌의 색깔은 체내의 수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소변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변을 보시면은, 소변을 봤을 때 물에 희석돼도 색깔은 어떻게 나오죠? 노랗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빌리루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일종으로 피를 다 떼고, 그러니까 철을 떼고 뭐 떼고 이렇게 쭉 나온 게 이제 그 상태로 나오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신장이나 이런 데 처리가 되지 않으면 뭐가 나면 혈뇨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건 심각하게 돼버려요. 근데 소변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차를 계속 마시면은 소변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색깔이 처음엔 진하게 나오다가 계속 마시게 되면은 소변 색깔이 묽어져 버려요. 묽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소변이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진해도 안 돼. 그래서 오늘 내 소변을 보고 오늘 내가 색깔은 어떻는가 제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소변하시고 그 색깔을 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구성물질은 오줌은 체내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구성물질이 달라질 수 있다. 소변 여러분들 어째 좀 약간 음식도 좀 뭐랄까 세고 독한 거 먹고 나면은 소변 냄새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술 마시고 소변을 보면은 그 안에 있죠. 독하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래도 마늘도 나요. 마늘 냄새가 나. 그래 어떤 음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줌 속에는 물과 여러 종류의 무기염료와 호르몬 및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오줌을 보고 질병을 확인하기도 하고 뭘 먹었는가도 알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냄새는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기들은 냄새가 별로 이게 젖 먹는 애기들은
오줌도 그렇고 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그냥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유식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밥숟가락 털고 내가 할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중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이제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애기들을 먹이면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금 힘이 들지만은 녹즙기 갈아가지고 그렇게 먹이는 거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요즘 애기들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마트 가요. 마트 가면 정말 요만한 애기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먹여야 되는가. 이게 부모를 자꾸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좀 안타까워서. 자, 오줌입니다. 오줌 색깔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오줌입니다. 색깔이 이쁘죠? 오줌입니다. 족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좀 곤란하겠죠. 자, 요게 이제 뭐 앞에 쭉 공부했던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외관략근이 되겠고, 이건 순뇨관이고, 이건 소변이 차 있고요. 이렇게 쭉 나오고, 요 요도가 되겠습니다. 요걸로 딱 닫아놨다가 또 자극을 하면은 열어줘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좀,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빨리 안 열려가지고, 서서히 내거든요. 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열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짹짹짹 그러다가 나중에 쫙 나오다가 이제 닦이기도 빨리 닦여야 되는데 빨리 안 닦여가지고 위에 게 좀 흘러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계속 연습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더 그럽니다. 니도 나이 먹어봐라 이러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관략근 이완과 수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광근 수축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방광근이 이제 늘어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략근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완되는 거고, 이거는 수축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건 수축되는 거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관략근이 이렇게 이완시켜줘야 되고, 또 이제 다 보냈으면은 다시 어떻게 되죠? 수축을 시켜야 되고 이렇습니다. 요거 이제 요런 상태로 돼 있어요. 요런 상태, 이게 전부 다 세포입니다. 근육세포인데 이 방광근이죠. 그럼 소변이 하면 얘들이 쫙 옆으로 붙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꽉 찼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대뇌까지 갔다가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소변의 표준과 색깔. 방광은 신진대사로 생긴 각종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것이고, 이제 단백질 대사산물인 요소, 핵산, 대사산물인 요산, 그리고 물을 배출한다. 오줌은 하루에 남성의 경우는 약 1.5리터, 여성은 1.2리터를 배출하고 pH는 평균 6으로 약산성이다. 정상적인 비중은 0.017에서 0.020 되겠네요. 요붕증들은 이제 요붕증은 소변이 계속 나오는 이런 겁니다. 북루라는 거는 여성의 북루라는 거는 그 하열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요붕증이라는 거는 소변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겁니다. 요붕증으로 인해 오줌량이 많아지면 0.005로 엷어지고 1.005로 옅어지고 반대로 네프로제 등으로 인해서 오줌량이 줄어들면 1.030으로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네프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그 약물 이런 거죠. 오줌으로 배출되는 고형 성분의 양은 하루에 약 60g 정도인데 이 양은 진한 오줌이든 묽은 오줌이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안에 그 오줌 안에 그 우리가 순뇨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덩어리 있죠. 찌꺼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오줌은 투명한 용액이며 무색에서 노란색의 범위를 띠지만 일반적으로는 옅은 노란색이고
우로크론과 우로빌린에 의해서 색깔이 나타난다. 우로크롬은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기며 우로빌린은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철을 떼어내고 빌리루빈이 되었다가 분해된 최종 산물이다. 우로크롬, 우로빌린과 물 그리고 지방산의 농도에 따라 오줌색이 결정되는데 물을 많이 마셔 물의 농도가 우로빌린의 농도보다 높아질 경우 오줌이 무색에 가까워지고 육류 혹은 여러분들 기름진 음식 먹고 난 뒤에 오줌에 기름기 낀다는 거 아시죠? 지방이 끼어져요. 육류 먹게 되면은 그것도 예 하얗게 끼는 게 아니고 예 약간 뜨는 뿌옇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혹은 여기 나오죠. 육류 혹은 기름의 섭취가 많아 체내의 지방산의 용도가 높아질수록 오줌은 어떻게 탁해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줌이 무색인 경우에는 체내 수분량이 과다하다는 신호지만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하여 오줌이 짙은 노란색을 띠는 경우보다는 건강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줌이 짙어지고 냄새가 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하고 난 뒤에 색깔이 어떻는가 냄새가 어떻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우로크롬, 울로비린 뭐 이런 거는 이제 체내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니까 막 그냥 막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오줌의 생성은 신체 내 무기염류와 물 등의 뭐 기타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어 과도한 칼슘은 오줌을 통해서 배출된다. 칼슘이 주로 나와버립니다. 너무 많다 싶으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있죠. 칼슘이 나올 수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은 이게 칼슘이 과다하다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이제 혈관 같은데 매끄럽지 못하고 여기에 좀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협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플라그가 생겨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뭐가 되냐 하면은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염증이 맺히는 부분에 잘 생겨요. 관절, 요슬, 마디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많이 맺히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이 좁은데 그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생기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뚫어주는 게 뭐다? 초다는 그런 겁니다. 그 발효 음식인데요. 초는 빠르게 뚫어주고 발효 음식은 평소에 먹음으로 해서 평소에 뚫는 역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히스캔 초 한 잔 딱 마시면 위의 pH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위의 pH가 2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pH가 한 3.5 되는 거 마셔도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을 타가지고 딱 마시면은 막 지금 뭘 잘 모르고 밤에 뭐 식초를 뭐 생식초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는 못 먹겠다 할 정도는 초는 그렇게 잘 안 만들어져요. 염산초는 그렇게 안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드신 거 있잖아요. 그 pH 3.1이에요. 근데 물에 타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딱 마시고 주무시면은 몸에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시작한다는 그런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자, 오줌은 또한 체내 축적될 경우 신체에 해로운 요소의 암모니아를 배출해낸다. 이게 암모니아는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죠. 이걸 전부 다 사실 우리 몸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에탄올이나 인공감미료 역시 오줌을 통해 신체 밖으로 제거된다. 에탄올은 뭡니까? 술이죠. 그러니까 인공감미료도 나온다고 하지만 에탄올이나 인공감미료가 100% 빠져나올까요? 아니죠. 일부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또한 오줌은 신체에 적정한 수분량을 유지시키는 기작의 결과이다. 뭐 소변이 내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소변으로 안 빠져나갑니다. 그냥 다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몸에 열이 많잖아요, 그죠? 몸에 열이 많이 나면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소변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소변에 있는 찌꺼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 몸에 흡수하게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속에
쓰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요산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줘 가지고요. 열이 나면은 찬물을 마셔야 될까요?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될까요? 따뜻한 물을 마셔야 돼요. 따뜻한 물을 마셔요. 찬물을 마시면은 사실 이제 열이 나면은 내 몸 찬물을 마시게 되면 내 몸은 열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빼앗아 버리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열을 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을 드셔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오줌의 성분을 추출하여 혈전증의 특효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유르키나제라는 그 혈전 용해제에 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소변을 모아가지고 이거 이제 혈전 용해제를 빼내고 이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 혈전 있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딱 이렇게 동변 아이들의 소변을 딱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놔놓거든요. 그래서 우물 딱 떠가지고 이제 그런 걸 먹고 이랬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이런 거 있지. 이거 모아가지고 손에 옛날에 막 손 트고 이럴 때 있잖아요. 소변에다가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그렇게 했다더라고. 손을 이렇게 담궈 놓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아, 그래요? 네, 손이 겨울에 터니까, 옛날 민간요법으로 소금 바르는, 오줌을 바르는. 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 엄마 보고 엄마 왜 그랬지? 그러니까 기름기를 못 먹어서 그렇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든 잘 먹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고. 자, 요로감염의 유형이 있는데 하부 요로감염입니다. 방광염, 요도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부니까 밑에 어떻습니까? 우리 소변하는 요로 있죠. 그거죠. 방광과 요도에 세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질환이다. 이건 여자가 더 걸리기 쉽다는 그런 겁니다. 아, 이거 없습니까? 아, 예, 이건 내가 추가를 했는 부분이에요. 예, 없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은, 예. 자, 남자, 여자 모두 연령대에서 어떤 나이, 모든 연령대에서 걸릴 수가 있다니까 어릴 때도 걸릴 수가 있고요. 나이 들어서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균이 침입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이 침입을 하니까 그 염증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염증을 막기 위해서 작업하는 도중에 그 염증이거든요. 염증이라는 거는 모든 염은요, 내 몸에서 뭐랄까 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쁜 균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그 염증이 생긴 그런 거거든요. 가장 흔한 세균성 방광염은 장으로부터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오는 장내 박테리아가 주 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비닐처럼 딱 이렇게 우리 비닐에 물 담아가면 안 새잖아요. 그죠? 근데 바구니에 물 담아가면 어떻습니까? 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이란 게. 그래서 우리 인체가 안 좋으면은 그 세균들이 그 막을 뚫고 뚫는 게 보다 더 느슨하니까 글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 여기 뭐 길이 있거든요.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감염이 되는 이런 겁니다. 상부 요로 감염은 신우신염 이런 거죠. 신우신염은 방광에서 신장으로의 상행성 요로 감염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아시죠? 세뇨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겁니다. 세뇨관이 아니고 수뇨관이죠. 신우신염은 흔한 질병인데 매년 10,000명의 여성 중에 12에서 13명, 10,000명의 남성 중에 3, 4명이 발병한다. 일반적으로 성생활의 정도와 발병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젊은 여성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해부학적인 이상과 호르몬 수치 때문에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작아지는데 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요로 감염의 유형입니다. 여기 대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대장이 요렇게 요쪽으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가 대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여성의 질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대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행성 이게 신우신염 같은 건 경우입니다.
이쪽으로 역행해가지고 사실 이게서 이까지 가려는데도 대단하죠. 먼데도 그걸로 이제 감염이 됐다는 것은 몸이 매우 안 좋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예, 방광은 좀 쉬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